예, KA 지금 나가죠. 시승회 끝나고 돌아갑니다. 지금 제가 오전 타임이어서 12시, 지금 딱 정각 12시네요. 나가는 차들이 있는데 저는 9시 타임이어서 11시 반에 끝나고 돌아갑니다. 오늘은 특이하게 엠바고가 당일이에요. 보통 현대기아 차들 시승회 하면은 엠바고가 뭐 그 다음날이든 또는 뭐 이틀 뒤든 오전 8시잖아요. 근데 이 K8은 당일 오후 6시에요. 이게 정상대로라면은 도저히 오늘 찍은 거를 오전에 찍었다고 해도 오후 6시에 맞춰서 시승기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. 그 물리적으로 좀 불가능한데 제 기준으로. 근데 제가 그 비트 360 가서 미리 안팎을 찍어놔서 지금 편집은 거의 반 정도 해놓은 상태거든요. 그래서 오늘 집에 가서 부인하게 하면은 잘하면 6시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될지 모르겠어요. 안 될 수도 있고요. 그렇습니다. 지금 딱 12시니까 집에 가면은 뭐 한 40분 뒤 12시 40분 도착하고 잘하면 될 것 같기도 하고요. 오늘 KA 시승회는 다른 때보다 그 주행 시간은 좀 짧았어요. 그 시간을 넉넉하게 약간 평소에 2시간 주는데 오늘은 2시간 반 주더라고요. 근데 그 왕복하는 시간이 좀 짧아갖고, 그러니까 편도 한 40분 정도밖에 안 돼서 시간이 좀 남더라고요. 그래갖고 생각보다는 좀 여유가 있었어요. 저는 진짜 눈썹이 휘날리도록 불나게 할 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더라고요. 참고로 내일 F타입 시승합니다. P380 요 앞에 가는 차. 이거 지금 사촌동생이 저 와서 저 캠코더 주고 집에 가는 길이에요. 오늘 제가 안팎 찍으라고. 왜냐하면 저는 오늘 이걸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걸 찍을 시간이 없잖아요. 그래서 사촌동생이 캠코더 갖고 저거 실내외만 먼저 좀 세부적으로 찍으라고, 그래서 캠코더 건네주고 가는 길이죠. F타입 오랜만에 보니까 멋있네요. 뒤가 멋있네요. 앞은 약간 좀 밋밋한데 뒤에서 보니까 막 그냥 되게 으악 하고 어깨 벌린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에요. 근데 F타입 저 하도 옛날에 타고서 그동안 안 타갖고 이제 어떻게 변할지 잘 몰랐는데 사촌동생이 그러는데 생각보다 부드럽다는데요. 제가 옛날에 탄 기억으로는 좀 단단했는데 부드럽다고 하네요. 적어도 911보다 승차감 좋대요. 근데 저 연비는 좀 떨어지고, 좀이 아니라 많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. 어쨌든 사촌동생 집이 분당이어서 제 왜 절로 가지? 근데 이쪽에 뭐 있나? 분당 가려면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절로 가지? 청담대교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? 어쨌든 알아서 하겠죠. 저 사촌동생이 저기 운전을 잘해갖고 제가 비교적 맘 편히, 운전을 잘하는 건 둘째치고 되게 조심스럽게 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맘 편히 시승차를 줄 수가 있죠. 어쨌든 오늘 점심은 이걸로 때웁니다. 기아에서 준 거. 이것도 이제 기아 새 로고 붙어있네요.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점심을 먹을 수가 없어요. 그냥 이걸로 때우는 거죠. 와, 쿠키가 되게 촉촉하네요. 역시 쿠키는 촉촉해야 제맛이죠. 뭐 물론 촉촉하다고 맛있다는 건 아니고요. 그냥 촉촉하다고요. 뭔가 이렇게 아무 맛이 안 느껴지는 쿠키는 또 되게 오랜만이네. 참고로 이거는 비교적 안전판에 속하네요. 부스레기가 별로 없어요. 떨어져도 이렇게 왕건이가 떨어지고.
실내에 좀 떨어도 돼요. 어차피 실내 청소 한번 해야 돼요. 얼마 전에 저 산소 갔다 왔잖아요. 어르신들 모시고. 그래서 또 그 산소는 또 그 산에 있어갖고 어쩔 수 없이 더러워졌어요. 이미 실내가 좀 들었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청소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. 그리고 뭐 좀 떨어지면 어때요? 뭐 새 차라고 막 포스렉이 떨어진다고 막 그건 진짜 꼴불견이거든요. 그거 안 되죠. 차 안 밀려요. 저기 하나도 안 밀려요. 점심 잘 먹었네요. 저는 아침도 안 먹었거든요. 원래 아침 안 먹지만 지금 점심 다 먹었습니다. 제가 이렇게 이거 먹고서 집에 가면은 점심 또 먹을 것 같잖아요. 안 먹죠. 저는 뭐 양이 많지 않아서 이거 먹어서도 충분히 점심 딱 때울 수가 있습니다. 뭐 물론 배고프면 또 먹을 수도 있지만 안 먹을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. 말이 안 나오네. 어쨌든 오늘 KA 시승해보니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차는 딱 저 실내가 가장 강점 있는 것 같아요. 실내가 외관은 좀 호불호가 갈리고요. 실내는 훨씬 괜찮고요. 누가 봐도 좀 보편적으로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상품성 내장재고요. 주행은 그냥 나쁘게 얘기하면은 특색이 없고요. 좋게 얘기하면은 그냥 두루두루 다 그냥 괜찮습니다. 뭔가 이렇게 주행해서 탁 하고 되게 이게 아주 강점이 있다 라고 할 만한 거는 뭐 짧게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또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다 두루두루 괜찮아요. 어쨌든 그 패키징 자체가 기존 K7보다는 이제 훨씬 좋아졌기 때문에 훨씬 잘 팔릴 것 같아요. K7보다는 뭐 원래 이렇잖아요. 그 동급의 다음 현대차가 풀체인지 또는 페이스리프트 나오기 전에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는 거. 이거 이렇게 와이퍼가 깨끗하게 안 닦여. 새 건데. 그리고 저 앞유리 용접 떼운 거 있잖아요. 후기를 말씀을 드리면 뭐 그냥 괜찮네요. 저 가격이 15만원 했는데 1시간 한 반 걸리고요. 시공에.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. 왜냐면은 이제 저거 안 했을 때는 벌써 금이 간 게 되게 뚜렷하게 보이잖아요. 그냥 눈에 이렇게. 그리고 점점 저게 이제 깨진다는 불안감도 있고. 근데 저 용접을 하니까 저게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. 좀 가늘게 보여요. 지금처럼 낮에 흐린 날에 막 이렇게 빗방울 있고 그럴 때는 거의 안 보이고요. 야간에도 거의 안 보이고 대신에 좀 맑은 날에는 희미하게 보이고 그 위쪽에 이제 구멍을 뚫거든요.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한번 보게 되면은 저게 계속 보이긴 하는데 딱히 뭐 신경을 안 쓰면은 뭐 그래도 보이긴 하죠. 왜냐면 저 HD 그 자리랑 되게 가까워갖고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그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놀랍게도 이렇게 사설인데 출장인데 2년 AS가 된다고 하더라고요. 무상으로요? 그랬더만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보통 2년 동안 저게 더 금이 진전이 안 되면은 더 이상 진전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상 평생이다 뭐라고 하더라고요. 어쨌든 진작에 때울걸. 유리가 이렇게 안 나올 줄 알았으면. 얘기 들어보니까 처음에 초창기에
맞았을 때 떼어야 금액도 더 적게 들고 뭐 그렇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 전문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맞는 부위에 따라서 금 진전되는 게 다르대요. 그러니까 저처럼 제가 이게 가장 끝쪽에 맞았거든요. 이렇게 가장자리에 맞으면은 거의 뭐 100% 확률로 이게 금이 진전이 되고요. 뭐 중간에 맞으면은 금이 이렇게 더 확 금이 안 간다? 그럴 확률이 높대요. 어쩐지 제 산타페 CM이 여기에 돌빵 맞아갖고 눈에 보일 정도로 한 새끼손톱? 이 정도로 보였는데 그게 몇 년을 터도 진전이 안 됐거든요. 아, 이게 가운데 맞으면은 금이 진전이 안 되나 봐요. 어쨌든 그렇다고 합니다. 인터넷에 쳐보면은 그 유리 용접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제가 한 3군데 전화를 해봤는데 한 달 전에 해봤을 때는 어떤 데는 출장인데 12만원 이러고요. 그리고 제가 이거 하기 전에 바로 그 당일날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데 전화해보니까 7만원 그러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안 되고 그때가 금요일이었는데 월요일날 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제가 또 다음날 운전을 해야 돼서 불안해갖고 딴 데 전화해보니까 오늘 가능하고요 1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대부분 이제 그거 물어보더라고요. 금이 저게 한 개냐 두 개냐. 그러니까 금의 개수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대요. 와서 보더니 굉장히 드문 경우로 금이 딱 한 줄로만 갔다가 하더라고요. 보통 저렇게 딱 맞아서 시간이 막 한 달, 2달 됐죠 정도 지나면은 금이 이제 여러 개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굉장히 보기 드물게 금이 딱 하나로만 갔다가 하더라고요. 금이 하나가 더 있었으면은 가격이 더 올라가는데 15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. 또 15만원 현금 영수증 받고 했습니다. 그냥 대체로 만족합니다. 근데 이거 시공을 하고서 바로 그냥 당일에도 뭐 와이퍼 워시액을 뿌린다거나 샤워를 해도 된다고 하네요. 비 오는 날 운전해도 되고.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대략 한 1시간 반 정도에 끝났어요. 생각보다 이게 오래 걸리더라고요.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그거와 달리 제가 옛날에는 막 유리 용접이다 그러면 막 되게 장비가 되게 간단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보니까 어우 장비가 되게 많던데요. 막 되게 확 하고 이렇게 늘어놓고 하던데. 어쨌든 K8은 기존의 K7보다는 잘 팔릴 것 같고요. 모두가 예상을 하시겠지만 하이브리드의 상품성이 또는 구매 메리트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그 1.6 하이브리드 소렌토가 연비가 꽤 좋은데 얘는 그거보다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아까 잠깐 체크를 해보니까 대략 비슷한 운행 패턴이라면은 제 차보다 저 KA 3.5가 연비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. 시내 주행에서. 하긴 뭐 얘보다 연비가 안 좋기가 쉽지가 않죠. 저 오늘 아침 출근길에도 평균 연비가 한 6 나왔나? 좀 차가 많이 밀리긴 했죠. 그래도 6 정도 나왔습니다. 여기까지는 13.1km 나왔고요. 그 워컬에서 여기까지 18.3km거든요. 19분 걸렸고 평균 연비 13km. 그냥 이렇게 안 밀리고 술술 흘러가면은 대략 한 12, 1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. 근데 정체 구간 만나면 대략 그의 절반으로 떨어지고 KA 사양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K7보다 좀 더 좋게 고급스럽게 만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HUD도 더 커졌더라고요. 저 HUD가 제네시스와 거의 비슷해요. 그러니까 이 차 같은 경우에 드라이빙 1 들어가면은 양쪽에 사각지대에 있는 차 이렇게 그래픽으로 보여주잖아요. 이 K8도 그래요. 차로 변경 보조도 있고요. 차로 변경 보조도 GV70에 들어간 것과 같은 최신 버전이죠. GV80을 이렇게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. 근데 최신 버전의 GV70이나 K8은 이렇게 평소 조작하듯이 원터치 한 번만 넣으면은 차로 변경합니다. 그리고 오늘 시승에서 여러 차들을 보니까 확실히 그레이 쪽이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게 다 메인 컬러로 내세우는 이유가 있어요.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신차 발표할 때 그 메인 컬러 내세우는 차들 있잖아요. 색상이 있잖아요.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K8 같은 경우 이제 뭐 카다로그나 이런 거에도 보면은 그 스틸 그레이인가? 그 색상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 색상이 제일 나아요. 그 시승에서 여러 차들 이렇게 보면은 저게 사진상으로 보면은 뭔가 짙은 색이 더 예쁠 것 같은데 그 스틸 그레이가 조금 낫더라고요. 그리고 그 논란의 그 하얀색
그 하얀색이 앞에 얼굴이 저게 사진으로 보면은 저 뭔가 그 백사각거든요. 화이트 스네이크. 근데 실제로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하얀색도 뭐 저도 그 하얀색을 별로 추천하거나 살 생각은 없는데 사진보다 낫습니다. 그거는 진짜 사진으로 보기에는 약간 뭔가 페인트 칠 하다만 그런 느낌이거든요. 그 그릴 주변이. 근데 실물은 뭐 그 정도는 아니고요. 근데 그 하얀색이 의외로 또 뒷모습은 괜찮아요. 그 뒷모습은 또 하얀색이 또 가장 나은 것 같더라고요. 뒷모습은. 근데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뭐 대부분 하얀색이 좀 많이 팔리잖아요. 근데 그거는 그렇게 하얀색이 별로 많이 팔릴 것 같진 않아요. 보통의 경우 하얀색이 이제 가장 무난한 색 중에 하나여서 많이들 선택을 하는데 K8의 하얀색은 뭔가 좀 되게 튀는 하얀색이라고나 할까? 그렇습니다. 막 되게 눈에 띄는 하얀색이에요. 그리고 지금처럼 산소 다녀와서 차가 좀 지저분하잖아요. 먼지가 많은 상태인데 이럴 때 이제 비가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편하죠. 비가 뭐 오든지 말든지 차 안에서 빵 먹어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. 역시 다시 한번 느끼지만 차는 좀 이렇게 지저분해야 돼요. 세차 자주 하면은 세차는 불행의 씨앗이에요. 하면 안 좋아요. 좋을 일이 별로 없어요. 그러니까 삶의 질이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생활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. 세차하면은. 그러니까 세차를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세차를 안 하면은 그만큼 물도 아낄 수가 있고, 그러니까 환경에도 친환경, 에코 프렌들리.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괜히 세차했다가 막 뒤에 S 떨어지고, 저 S 다시 붙여야지 이제. 일단 그렇습니다. 참 이게 사람의 눈이 간사한 게 제가 평상시에 이렇게 되게 와이드, 지브 실공이 되게 와이드잖아요. 이거를 보고 다니다가 저 K8의 좀 덜 와이드를 보고 다니니까 뭔가 좀 되게 짜부된 느낌이 들어가요, 모니터가. 근데 이렇게 지금처럼 분할 화면 두 개 띄우잖아요. 그러면은 이거보다는 뭔가 이쪽 화면이 좀 더 커 보여요. 이게 그 적응의 동물이어서. 근데 이 공조양치랑 이 액정 하나에 같이 했잖아요. 저는 그거 약간 좀 불편하던데. 저처럼 공조양치 오토 안 쓰는 사람은 사용하려면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좀 약간 좀 불편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모니터 메뉴를 보다가 공조양치 바꾸려면 또 버튼 한번 눌러서 이제 전환을 시켜야 되니까 손이 한번 더 가는 거죠. KA 3.5 AWD는 다음 달에 시승하고요. 하이브리드도 다음 달에 시승을 한다고 합니다. 보통 이렇게 하이브리드까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카탈로그나 가격표 나올 때 같이 있잖아요, 하이브리드가. 근데 지금 이 K8은 그 가격표에 막 하이브리드가 없어요. 그래서 이거 왜 없냐 그러니까 딱 작년 이맘때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그 대참사 때문에 더욱더 신중을 기하느라고 아직까지 발표를 안 했다고 하네요, 하이브리드는. 어쨌든 K8은 사료는 그렇게 뭐 궁금하진 않은데 하이브리드는 좀 궁금하더라고요. 이게 300마력에 앞바퀴 굴림이다 보니까 지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. 영상 20도. 정지 상태에서 트락스를 하면은 휠스핀 좀 생기더라고요. 휠스핀이 많이 생기는 거 아닌데 그냥 냅두면 많이 생기겠죠. 근데 좀 생기려고 하면은 전자장비가 출력을 줄이고요. 거기서 튀어나갈 때 좀 주춤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. 근데 이렇게 좀 가볍게 밟는다는 조건이잖아요. 이렇게 살짝 밟는다는 조건. 이 조건이면은 제 차가 더 힘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. 출력이 지금 둘이 비슷한데 300마력, 304마력. 근데 이렇게 살짝 밟는 조건이면은 얘가 좀 더 힘있게 나가는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처럼 집에서 좀 먼 곳에서 시승을 하면은 오고 가는 시간이 좀 걸리긴 하죠. 특히 아침에 갈 때. 올 때는 뭐 30분 만에 여기까지 왔네요. 29분. 근데 이번 주에 저 스타리아 시승을 하거든요. 스타리아 시승에는 저 고양 모터 스튜디오. 아니 기아는 왜 이렇게 워컬 좋아하나 모르겠어요. 워컬에서 되게 자주 하더라고요. 그 K5도 워컬에서 하고. 근데 스타리아는 고양 모터 스튜디오 진짜 좋습니다.